예하. 에버랜드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어떻게 배정받는지 이런 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요즘 그 사육사들의 관심, 동물원 사육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처음부터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아르바이트 생각하는 이제 캐스트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처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 시험이에요. 삼성 이제 진짜? 공채 시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가려면 일단 서류부터 1차 서류부터 보고 2차에 지금은 이제 G샤트라고 하는데 GSAT라고 바뀌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SSAT라고 해서 삼성 직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필기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삼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뭐 잘 일할 것인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시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리 능력, 뭐 공간지각 능력, 뭐 상황 판단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기 시험을 먼저 붙어야지 그래야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게- 사육사도 똑같구나. 네, 똑같. 수의사도 그러죠. 네, 수의사도 그렇죠. 뭐 그런 SSAT 뭐.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이 삼성 뭐 시험 문제집. 그걸 깨알 같은 얘기지만 거기서 네. 김원장님이 거의 시험을 되게 잘 그죠, 보시는. 잘 봤죠. 거의 60, 제 자랑은 아니지만 뭐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60대 들어갔었죠. 잠시 깨알 자랑 갑자기. 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육사가 그러니까 되시려고 해도 그 시험 봐야 된다. 시험 봐야 돼요. 와우. 왜냐면 그 시험을 잘 봐야지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3배수 보통 그러니까 3배수라는 게 만약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6등까지만 그 면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육사 지원율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높죠.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한 30대 1 이상 될 거예요. 예. 30대 1. 네, 왜 20, 그런 30대 거야? 1. 그럼 해서 하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삼성이라서? 그쵸. 동물 삼성이라는 것도 일단 강하고 이제 대기업이고 어쨌든 복지도 좋고 복지가 연봉도 그렇고 복지도 어. 좋고 하니까 어쨌든 그 면접을 이제 보는데 그렇게 시험 잘 봐야지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제가 직접 뭐 사육사 면접을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제 이제 경험으로 빌어봤을 때는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전공 면접도 있고 뭐 인성 면접이라 해서 이제 그 팀장님이라든지 저희 때는 뭐 사장님도 들어오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원분들 면접 그 정도 볼 거예요 아마 사육사들은. 그 면접도 잘 봐야지 어쨌든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뭐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왜 에버랜드에서 일해야 되는지 포부 그런 걸 잘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 정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면접 들어갔을 때 이제 에버랜드가 부동산 회사로 시작했거든요. 동아부동산이라고 그런 역사도부터도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제 수의사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회사도 잘 알고 있고 이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어필을 잘해야지 붙을 수가 있어요. 예. 사육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사육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의 건강 관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물원에서는 그 동물의 보호자가 사육사인 거죠. 담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담당이죠. 그럼 코끼리 담당하시는 분은 평생 코끼리만 보진 않을까? 로테이션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바꾸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배치를 받으면 그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그 동물을 맡게 돼요. 그 애착이 말도 안 되겠는데? 되죠. 자기 말도 안 동물이니까. 되겠는데? 자기 동물이니까. 야, 특히 막 새끼를 자기가 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죠. 이렇게 이유한 거면 네. 와. 자기 새끼만큼 뭘 아끼고 그러네. 진짜 동물이 아프면은 누가 나무라고 하지 않아도 막 밤새 남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육사들. 근데 1차가 이제 사육사들 기본 관리가 이제 동물의 건강 관리죠. 수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육사들도 건강 관리를 같이 하는 거죠. 수의사가 너무 적잖아. 그죠. 그 동물이 몇 마리예요? 저희 때 4마리, 네 마리래. 수의사가 네 마리? 수의사 수의사가 4명이었는데 4마리? 수의사 4명이었는데 동물이 3,000마리가 넘었었으니까 이거 3,000마리. 와. 동물 종류만 해도 막 220, 30종 되고 그걸 이제 사육사분들이 다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육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4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사육사들이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호 본능이 강해서 자기들이 약한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약한 모습 보면 도태되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색은 안 하는데 사육사들이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사육사들은 얘가 좀 이상하네 그런 거를 이렇게 행동만 봐도 좀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수의사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면 솔직히 그런 게 없으면 수의사는 완전 저 맨 땅에 헤딩하기잖아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이제
들어가면은 치료법부터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이제 동물 관찰을 잘 해주셔가지고 얘 어떤 면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얘기해주면 그런 걸 수의사랑 같이 이제 의논해가면서 진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협의를 해야 그 동물도 빨리 이제 완치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육사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밥 주고 뭐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동물들의 그 행동 관찰, 애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정상인 걸 많이 봐야지 이상한 걸 봤을 때 딱 캐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육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행동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고 이전에 뭐 야생동물을 누가 접할 기회도 없었을 그렇죠.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에버랜드가 그래도 참 좋았던 게 교육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역시 네. 그래서 수의사들도 이렇게 강의를 이재지 씨라고 이제 강의가 있어요. 이재지 씨, 네. 에버랜드 주키퍼, 뭐 에듀케이셔널 코스라고 해서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코스가 있는데 사실은 겨울 때 이제 겨울에는 사실 좀 약간 비수기거든요. 동물은 손님도 좀 적게 오시고 동물 운영 시간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방과후인가 그것도 일 끝나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요. 수의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사육사들한테 또 고창급 사육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물별로 뭐 행동학이라든지 생리학 이런 거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건 이제 공식적인 자리고 에버랜드는 워낙 이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사육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육사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는 그 동네들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교육 코스라든지 아니면 뭐 베테랑 사육사들 선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해 나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 뭐 이런 회사 이런 데서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 교육 이런 거 신경을 그죠? 많이 써요. 저희도 요즘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에버랜드는 좋은 하루 되세요.